자, 또 커피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커피 타임 시작할 때 무슨 음악 좀 깔아달라고 했는데 참 우리 PD 형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부르시죠 안곡. 노래라도 해주든가.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 저작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못 간다고 그래서 누가 협찬을 해주시면 그냥 부르는 건 되는 거예요. 나는 음악 안 깔린 이런 네. 방송을 해본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 해볼까? 네. 2시에 네. 음악 깔아줄 거야? 아닙니다. 해보자. 저희 박 작가님 너무 어처구니 없는 눈으로 지금 쳐다보는. 음악 프로그램 하다 오셨습니까? 음악 좀 깔아줘요 시작할 때. 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람? 저는 사고 쳤으니까 가겠습니다. 멀리 안 나옵니다. 김키가 노래 한 김에 깔아줘요. 그럼 깔아주면 뭐 라샤라라라라 해주면 네. 내가 중간에 딱 들어가서 뭐 하실 거예요 진짜로? 아니 뭐 그냥 근데 손에 거기까지밖에 잡히는 못해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을 몰라. 그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걸 반복하시면 돼. 시작. 진짜 해야 되나? 해줘 좀.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 3명. 아니요, 저 구경할래요.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손에 잡히는 문제 커피 타임 4월 20일 목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왜 안 까는지 알겠다. 스스로 작아졌는데요. 좀 됐나? 페이드 하면 막 이런 거요. 야, 자, 음악은 최첨단이다, 김치현 큐레이터였습니다. 커피 타임을 이거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불행히도 저희도 모릅니다. 음. 저희가 내일 커피 타임을 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는 안 할지 또 다음 주에는 매일 할지 모르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자주는 하지 말자. 뭐 알자예요? 자주는 하지 못하겠다가 아니고 자주는 그 말이죠. 자주는 안 한다. 못한다는 아니고요. 자주 못하기도 한데 하려면 할 수는 있어.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취자들을 간질맛 나게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략적인. 몰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속아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못하는 얘기잖아요. 이런저런. 참 생각난 김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저 보험 관련 얘기 해약 말씀드렸잖아요. 해약할 때 조심해야 되는 해약하면 안 되는 보험. 네, 혹은 그런 빨리 깨는 게 좋은 보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같은 거 깨지 말고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다음에 이거 담보대출 받으셔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도움돼서 그냥 1년에 뭐 400만 원 이렇게 가입하는 거죠? 네, 그 상품. 근데 깨지 마라. 깨면은 이제 세액공제 다 토해내니까 깨지 마시고 담보대출 받되 보험사는 비싸니까 증권사로 옮겨서 받아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청취자분께서 BS97 땡땡땡땡인 분이 보험사는 연금저축 종신으로 연금이 수령되던데 증권사도 그러냐라는 질문. 안 됩니다. 네, 생명보험사만 종신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여기에 남겨드리면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하면 60세부터 받으면 종신 수령도 가능해요. 선택하는 거죠. 네네. 그건 이제 나 80세까지 잘라주세요. 이것도 되고. 네. 나 사망할 때까지 잘라주세요. 이것도 되고. 네. 그 사망할 때까지 주세요 하는 거는 생명보험사만 됩니다. 무슨 생명이라고 붙은 보험사만 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사 가서는 저 사망할 때까지 잘라주세요 하면 저희는 고객님께서 몇 살까지 사실지 도저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네. 그렇게는 못 잘라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명보험사가 그걸 아냐. 내가 몇 살까지 살고 그건 아니고 걔네들은 그 상품상에 이 통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 해가지고. 퀴즈 하나 내줄까요? 네. 보험에서 잠깐만. 상품은 있나요? 야, 잠시만요. 나만 독성 확인하고 나만 독성 1대1이에요 지금. 내와 아니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나도 걸 안 먼저 해. 판단한 다음에 아니요. 실익이 있다 그러면 듣고 아니면 굳이 왜? 보험회사는 넷이네요 근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죽을 때까지 보험금 주겠다 이게 가능하다잖아요. 네. 나 사망할 때까지 한 달에 20만 원 줄게 이게 가능한데 네. 그럼 보험회사는 네.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알고 그거를 주냐?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살 걸로 예상하고 과연 잘라주는 거냐? 아하. 즉 보험회사가 저 85세까지만 드릴까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드릴까요? 라고 할 때 나는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도 내가 몇 살까지 살 걸로 예상하고 그거만큼 잘라줄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최소한 그랬다가 요거 그 이상 넘어가서 더 오래 사시면 아유 손해 봤네. 그때부터는 손해. 에이 네, 이러고. 네. 근데 요럴 줄 알았지. 요 안에는 돌아가실 줄 알았지 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험회사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른데 100세 넘어가는 보험회사 많습니다. 몇 살일까요? 퀴즈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답을 다 모르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금은 남자는 뭐 87세, 뭐 여자는 뭐 89세, 뭐 네. 이런 식으로 아직은 87세는 안 됐지 남자. 아,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험회사가 네. 가정하고 예상하는 우리의 평균 수명 은 몇 세냐? 몇 아까 100세 살이냐? 넘는다고 답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00살 넘긴다는 거예요. 난 맞춘 이 거네. 퀴즈 망했네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퀴즈 출제자가 답을 말하는 바람에 예전에 송경재 주말 코너에 퀴즈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아, 그거 망했군요. 아나운서분이 퀴즈 내고 잠깐 후토크 하는 건데 왜 접었냐면 후토크 할 때 진행자가 답을 다 말해버리니까 아하. 아니 이게 무슨 퀴즈야? 그때 그래서 진행자가 누구? 저기 방금 문제 내신 분이요. 스포에 그냥 그냥 전문 답을 스포 그냥 분이시군요. 얘기해 버리니까 아, 안 되겠다 해서 접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네.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아는 얘기 나오면 네. 그렇게 반가워. 아니 근데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 네. 관심 받고 싶어서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말은 평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 나 아는 얘기 나오네. 이제 귀가 솔깃해가면서 슬슬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끼어든다고. 넷플릭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넷플릭스로 튀어나오나요? 김큐. 우리 저는 뭐 당분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넷플릭스 봐요? 예, 전 넷플릭스 봅니다. 가입자? 넷플릭스 가입자도 그 가장 위에 등급의 가입자고요. 그 등급이 있어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음. 그러니까 기본이 있고 뭐 프리미엄이 있고 그 위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등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밍하는 그 화질의 차이도 있고요. 그러면 HD 4K까지 이렇게 돈 올라가니까 조금 내면 저화질 봐요? 네, 좀 저화질로 휴대폰에서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모르는 것처럼 그래. 진짜로 몰랐어요. 옛날 사람. 그 비행기 타는 거 똑같아요. 이코노미석에는 라면 안 끓여줘. 아니 분명히 라면 끓이는 냄비를 갖고 탈 텐데 승무원들이 비즈니스 이상만 끓여줘요. 그건 라면 끓이는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서 저는 그 넷플릭스를 볼 때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가격의 차이가 있다면 채널 수의 차이 아닐까?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기기 수의 차이도 있고요. 사용자가 3명이 공유하고 뭐 4명이 공유하고. 네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휴대폰, 뭐 그다음에 컴퓨터, TV 뭐 이런 것들의 대수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화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위에 두 등급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확인하기 힘든 등급이 HD하고 4K니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SD는 사실 모바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TV로 보기에는 조금 화질이 많이 떨어질 HD, 가능성이 4K 있죠. 뭐 SD 알아요? 알죠. 저 유튜버잖아요. 그거 알아요? 저장할 때 화질 HD로 할까 4K로 할까? 알았어요. 참 저를 지금도 내가 나 아는 얘기 나왔다? 그래서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그거 알아요? 이제 물어본 거야. 몰라요. 모르는 걸로 할게요. 퀴즈 내주세요. HD와 4K. 네. 옛날에 IT 출입 기자인데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제일 비싼 거 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보고 TV로도 시청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또 뭐 저는 사실 OTT를 지금 3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일을 안 하시는구만. 아니요. OTT 3개를 다 봐요? 하나는 통신사에서 하는 OTT가 통신사 요금제가 높으면 기본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있어서. 저요? 아니 웨이브. 가입돼 웨이브는 통신사들이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아이디 있고. 네, 그것도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친하게 지냅시다. 쿠팡을 이용하니까 쿠팡 플레이라는 쿠팡에서 하는 OTT 서비스는 쿠팡 와우 가입자는 그냥 공짜거든요. 그거는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가족들 다 써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해서 얼마예요? 김치영 씨 친하게 됩시다. 그러니까 웨이브 그거는 공짜고. 일단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친하게 하면 벌써 두 번을. 근데 그게 다 그 요금제 모바일 요금제에 녹아 있는 거니까 사실은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구체적인 수치를 아침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서 어제 실적 때문에 내놓은 걸 보니까 2+1 또는 2개 시청하는 사람들이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는 2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3개까지 사용하는 사람들도 뭐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좀 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거의 그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여러 개 다 가입해서 네네.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네. 넷플릭스도 보고. 미국은 뭐 50.2%가 넷플릭스, 네. 프라임 비디오가 아마존에서 하는 거거든요. 프라임 비디오가 12.2%, 2위. 그다음에 훌루가 3위 6.1%, 디즈니는 언제 그리고 와요? 디즈니 플러스가 6%. 그러니까 디즈니는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6%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직 전 세계 서비스를 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서비스까지 하면 디즈니가 굉장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둘 중에 뭐 투자할래? 그러면 지금 시기에는 약간 디즈니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성장성만 본다면 디즈니 사라는 건가요 지금? 안 나은 거 아닌가 그랬지. 진짜 사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는 거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아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 좀 해주시지. 묻질 않으셨던데 누군가. 물어야 대답을 하죠. 뭐 우리가 자동 묻는 거에 대답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초대를 해야 가죠.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결혼식에 너 왜 안 왔니? 어굴 초대해 치고. 가죠. 뭐 이러면. 디즈니 플러스가 좋을 것 같다 더. 그러니까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IP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IP가 가지고 뭐예요? 있는 IP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컨텐츠들. 그러니까 마블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직접 크잖아요. 계산권. 저는 그거 IP 주소 할 때 IP만 생각해서 그래서 그 마블이 빠지는 게 굉장히 이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OTT들이 마블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데 디즈니가 진출하는 순간부터 마블은 다 빠질 거고요. 디즈니 채널을 봐야만 그 마블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마블 그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디즈니를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블의 생태계가 생기기 전에는 스타워즈 생태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변이 많기 때문에 스타워즈 컨텐츠도 디즈니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비슷한 거라면 뭐 이거 스타워즈도 있고 마블 콘텐츠도 있고 네. 토이스토리 같은 것도 들어있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자. 뭐 나머지는 넷플릭스랑 비슷하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분들이 생길 수 있다 많다. 김수님은 뭐 보세요? 그렇게 다 가입해놓고? 뭐 이것저것 다 봅니다. 뭐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영화, 다큐까지. 근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나이 때문인가요? 다큐 이렇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누가 들으면 뭐 거의 뭐.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뭐 대통령도 그랬고 자기는 자연 다큐 좋아한다 막 이런 말씀하시면 저렇게 지루한 걸 어떻게 보나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있나는 생각이 내셔널 들긴 하는데. 지오그래픽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 다큐보다는 전 역사 다큐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본 거는 뭐 뷔페의 맛이라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뒤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들 뭐 이런 거 약간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뷔페 맛. 예. 음식. 그러니까 뷔페. 그 뷔페 아니요. 썩는 뷔페. 썩는 뷔페.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뒤에는 서플라이 체인으로 그러니까 공급 사슬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뭐 음식 다큐군요. 네, 아보카도 문제 다룬 것도 있고 그건- 커피,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생수, 와인 뭐 이런 시리즈별로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보여요. 요즘 ESG도 그 굉장히 이슈인데 그걸 보면 ESG에 맞춰서 어떤 기업을 이 기업은 배제시켜야 되겠구나 또는 흔히 말하는 그 공정거래라든지 착한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좀 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뭐 금주법 뭐 이런 거 다큐 같은 거 봐도 재밌고요. 이게 다큐가 나이가 이제 들으셔서 좋아진 게 아니라 재밌게 다큐가 나오는 것 같네요. 예전과는 달리. 옛날과는 달리. 생각보다 재밌는 다큐들이 굉장히 많아서 찾아보시는 거 전 권해요. 네. 그 뭐죠? 뭐 영화 설명가 이런 거 하잖아요. 누가 보면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뭐 이거 MC 시공 맞나요? 우리 하나 만들까요? 그런 것처럼 다큐 뭐 출발 다큐 여행 뭐 해가지고 좋죠. 네, 얼마든지. 큐레이터 나레이터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보느냐보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뭐 아까 이진우 앵커께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엔 똑같으니까 내 좋아하는 컨텐츠 있는 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신규의 강력한 컨텐츠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가입자들을 못 가게 이제 잡아놓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못 썼다. 올해 대규모 투자해서 자기네들만의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드라마 잘 만드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꽤 인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작사들과 합작하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아까 뭐 투자 관점으로 얘기하셨는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넷플릭스에 돈이 들어가는 곳 우리나라 뭐 이런 제작사들 것들도 좀 상상돼 관심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럼요.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래요? 일부러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그거 사요? 절대. 근데 제이 컨텐츠리 뭐 이런 데도 네, 맞습니다. 있는 거죠. 거기 네, 뭐 저 많습니다. JTBC 찾아보시면. 드라마 납품하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보니까 몰랐어요. 이제 근데 그 예전에 바이오 얘기하면서 그 컨텐츠 제작 PD님도 완전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좋고 주연 배우 좋다. 그러면 이게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 회사도 그렇잖아요. 뭐 파이프라인 좋고 돈 많이 뭐 유치했고 그다음에 CEO가 뭐 외국에서 온 뭐 박사급이고 한다 그래서 걔가 삼성에 성공을 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간다고 꼭 믿어야 되냐? 대박 나는지 안 나는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다라고 보고 제작사를 본다는 거는 그래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테고리를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돈들이 들어가는 곳들 그러면 넷플릭스만 그럴 것이냐? 디즈니도 자기네들 기존 파워는 있지만 신규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드라마는 넷플릭스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갈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소비되는 아시아만의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찾을 거라고 파트너들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 파트너의 대상이 되는 회사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재밌죠.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디즈니는 이제 미국에서 좀 깔아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미국 뭐 캐나다 이쪽 가입자들은 거의 이제 할 사람들은 다 했다. 네네. 그 코로나 그 상황에서까지도 아직 가입 안 한 분들은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앞으로도 안 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에서 계속 가둬놨는데도 넷플릭스를 가입 안 했으면 저분은 무슨 그 넷플릭스 알레르기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아시아 쪽 이제 소비자들을 향해서 가고 네네. 있어요. 이해돼요. 그거. 넷플릭스도 그러다 보니 아시아 취향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야 그죠. 되는데 네. 아시아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골치가 좀 많이 아프다. 그 취향 맞추려면. 그리고 네. 그래서 그래도 한국 드라마들은 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서 먹히더라. 특정 국가에서만 먹히는 걸 만들려면 제작비 많이 못 쏟잖아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승리호가 작년에 2,400만 번 플레이됐다. 2,400만 번. 그러니까 극장으로 따지면은 관객 수 2,400만 더 되는 거죠. 거죠. 네. 여러 명 볼 수 집에서 있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뭐 그거를 영화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좀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들이 계속 있어서 뭐 좀비물도 꽤 아시아 좀비물이라고 그래서 유명세를 떨었고 승리호는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숫자는 뭐 보여줬고 그거 볼 때마다 돈 내요? 승리호 이런 건? 아유 진짜 큰일 났네. 아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볼 때마다 돈 내요? 퀴즈입니까? 휴대폰 가입할 아니 때 저 몰라서 여쭤. 월정액으로 가입하죠. 그렇죠. 전화할 때마다 돈 안 내잖아요. 서비스 안 내요? 뷔페 식당 같은 거예요. 넷플릭스는 들어가면 네. 다 이제 서비스가 좀 영화네. 달라요. 어? 넷플릭스는 요금제를 내면 네. 그냥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 보는 거고요. 그냥 맘껏 보는 거고 아.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료 컨텐츠들이 따로 있어서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들이 웨이브 있고요. 같은 건 그렇다며요. 현우 소장님을 위해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야, 모르는 근데 사람 이런 막- 거 한 명 모르니까 되게 재밌다. 아니 나만 몰라? 나 PD님 알았어요? 아니 잘 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두 분도 여러 개 가입하셨어요? 넷플릭스 말고도? 전 넷플릭스만 가입해 있어요. 저는 남의 거 씁니다. 그래도 돼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과 합법을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 이렇게 뭐 불법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래요? 맞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안 맞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용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김큐님이 아이디에 패스워드 김현우 소장 좀 주세요. 뭐, 그 아 저는 별로. 저 밖에서 PD님이 다음 얘기 가자 그러는데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기한 세상이구나. 무슨 얘기 할까? 오늘 또 암호화폐 거래소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한숨부터 나. 아 저는 진짜 암호화폐 얘기는 빠지고 싶어요. 저도요. 왜요?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럼 이거를 하지 말고 아니요 하십시오. 자, 판결문 얘기 하자는데. 판결문. 자 판결문 뭐예요? 넘어가는 부분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고. 뭘 이거 편집할 거 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휘리릭 이런 거. 그럼 그거 김큐님이 해주세요. 저 효과 또 해줘요? 뭐 BGM 했잖아요, 방금 전에. 야, 저분 시키는 대로 잘하시나. 그 에피소드 새로 시작할 때 어흥 이거 넣어줘요. 그건 뭐야 또? 있어요. 여기에 어흥 이거 있거든. 하나 그러면 넣어줘요. 그거는 집중하고. 우리 박 작가님 걸로 하고 중간에 넘길 거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좋다. 자 다음 주제로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거 손경제 시간에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네. 그러나 마음에 꼭 남아 있었던 뭔가가 하나 있었어요. 네. 뉴스가 그렇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는데 이것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서도 썼는데 네. 그런데 세입자가 말을 바꿔서 그 원래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세입자한테 위약금을 물어준 집주인이 네. 야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집주인이 졌다. 네. 도대체 그러면 세입자가 앞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라는 뜻이냐?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 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그때 보도 내용이 대부분 뭐였냐면 예. 말 바꾼 세입자 편 들어주는 뭐 임대차 보호법 이런 식으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었죠. 그 세입자분도 그 기사를 읽었을 것이고요. 분명히 네.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즉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만료되기 2개월이 땡 지나면 그때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써요. 말을 네. 바꿔도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못 쓰는 기간이에요. 그건 집주인 맘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2개월 전이라면 4개월 전에 저 나갈래요. 그 다음 날은 안 나갈래요. 그 다음에 나갈래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국토부 유권 해석은 그런데 세입자 말을 그렇게 얘기했다가 믿고 집주인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건 세입자가 그다음부터 말 못 바꾼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네. 그게 이제 그동안 유권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소송은 지금 설명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집주인이 물어주라는 거니까 세상 무슨 이런 판결이 있나라는 게 반응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단 이게 너무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판결 나온 다음 날에 다루려고 하다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이건 판결문 안 보면 이상해질 것 같다. 네. 판결문을 입수했죠. 이거 판결문 구하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판결문 법원 가면 다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서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이거는 기자들한테만 또 전문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자들한테만 주요 내용만 이렇게 몇 개 찍어서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뒷돈 제가 줬어요? 아는 아니죠? 돈을 줘야 돼. 이거 구해준 사람한테 난 돈 줘야 돼 진짜. 진짜요? 네, 왜냐하면 법조 출입하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친한 예. 손에 잡히는 경제에도 몇 번 나왔던 기자가 있는데 예. 그거 전화 걸어서 나 이거 판결문을 좀 구해보고 읽고 싶어요 했더니 그분이 기자 그만둔 상태죠. 네, 작가님 나 그만뒀어요 기자. 코인 대박 났어요. 요즘 유행입니다. 나 기자가 이직했어 스타트업 팩. 그래서 어.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알았어요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 한번 알아봐줄게 해서 자사 법조 기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옛날 다니던 언론사 네, 법조 기자. 후배한테 연락했겠죠. 야 이거 좀 구해봐라. 어. 했는데 그 기자도 서울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의정부 지법 판결이거든요. 의정부 지법 쪽하고 또 연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의정부 지법 쪽이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지 이 기자가. 근데 거기서 못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최초에 이 기사를 보도한 그렇죠. 그 기자는 판결문을 보고 썼을 테니까. 그렇죠.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그런데 내용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거 판결문을 아주 받아본 네, 결과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어. 기사 내용과 전혀 달라요. 판결문은. 그럼 따라란. 뭐야? 그 전문을 받아본 기자는 그걸 보고 썼다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판결문 내용이 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텐데 네. 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에 대해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가끔은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져요. 추측하기로는 예.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예.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네네. 보니 소송이 붙으면 복잡한 거에서 소송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걸 쓰는 기자가 임대차법을 다 이해하고 쓰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아, 그러다 보니 네, 본인 출입하는 판단에서는 직원이라. 요런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이건 막발 바꿨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른바 그 리드를 잡아버리고 기사를 써버리면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일부러야 그렇게 써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하고 기사만 보는 우리는 혹은 세상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오해를. 기사를 쓰는 기자는 세상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그 헤비토커들 있죠,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기사 가지고 기사만 보고 올려요. 아, 링크 달아서 올려요. 그리고 해석을 붙이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올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댓글이 또 한참 달려요. 그런 글에는. 지금 이 안에 그분 한 분 계시지 않아요?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올리셨어요? 올렸어요. 제가 그 기사 그 판결문이 난 그 기사를 보고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국토부 유권에서과 다르다. 그렇죠. 아니 판사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세입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된다. 집주인은. 그러면 세입자가 예를 들면 2년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도 중간에 나갈 일이 있는데 네. 그럴 때도 세입자 말 믿고 다른 세입자 받으면 안 된다. 거짓말이잖아 너. 어느 날 갑자기 세입자가 말 바꾸면 이거 집주인 바보 되는. 그렇다면 그건 집주인 바보 되라는 판결이 아니라 앞으로 세입자를 바보 취급하세요라고 하는 판결이라서 거짓말쟁이 취급해라.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또 막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새를 못 참고. 아니 나는 그 기사를 믿었지. 아니 우리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사가 그냥 한 곳에서만 단독으로 나온 거였으면 한번 의심을 하겠는데 쫙 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쓰는 건 페이스북이고 손에 잡히는 경제는 그걸 그대로 보도하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판사가 바보가 아니라 이런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데 싶어서 판결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작가가. 이틀에 걸쳐서 박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7시간 8시간 걸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확보를 해서 봤더니 어떤 내용이었어요? 판결문 4페이지 상단. 읽어드릴게요. 원고는 여기서 원고는 집주인입니다. 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실거주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 갱신을 두고 통화를 할 때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 살 겁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들어오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집주인이 들어올 때는 행사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나가야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곳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구나. 네, 나가겠구나 주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날 당일날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본인은 집에 들어온다고 하고. 네. 자기가 살란다고 연락을 해놓고.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 약간 집주인이 뭐 작전을 펼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거예요.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사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갱신권 청구는 못 쓰니까. 들어오겠다고 하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세입자 보고 포기를 하게 한 후에 본인은 그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뒤늦게 안 원래 세입자가 네.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되지. 나는 나갈 수 없다. 네. 라고 하니 집주인은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네. 아니 나간다고는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간다고 했지. 어쨌든 나간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고 안아버리고 이게 소송까지 간 거죠. 그렇죠. 계약한 세입자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위약금을 물어주고 1,000만 원.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소송을 건 거예요. 왜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냐?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아니 당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나간다 그랬지. 그 말을 믿고 그걸 전제로 나간다고 한 거지. 다른 세입자 들이면 내가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를 쓰겠습니다 한 건데. 그런 거죠. 이걸 소송을 걸어요 나한테. 세입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이거 근데 원고 측 변호사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내용. 이거 가면 분명히 패소한다라는 거를. 패소합니다 하고 그러면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쪽 법무법인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거 싸우면 이깁니다. 꼭 한번 재판해 보세요라고 하는 변호사님 말들도 꼭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저도 수임료는 받으니까. 그렇죠. 법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앞뒤 상황도 보지만 그 사안이 결정되는 사실관계만 가지고 이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까 아마 원고는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라고 그 변호사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사실로 보면 얘는 포기한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싸운 거죠. 일단 이분 내가 입에서 거짓말을 했든 뭘 어쨌든 간에 포기한 사실은 맞으니까 100% 포기는 했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고 그렇죠. 포기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싸우자. 이거는 왜 여기서 따지느냐라고 이제 싸웠을 어쨌든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말 바꿨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뭐 이건 아주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판사가 보기에 집주인이 말 바꿨네. 세입자는 좀 기사 나갔을 때 굉장히 억울하기는 하셨겠네요. 지금도 억울하실걸요? 누구도 해명해주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집주인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판결문을 보고 세입자가 말 바꿨는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재판장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는 아직도 좀 납득은 안 가요. 네, 저도 아까 이진우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기자가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다 안 되고 복잡해서 이 사안을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라는 말도 이해가 지금 안 갑니다. 사안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가 아닐까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뭐 두 분은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기자 생활 해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런 판결문인데 네. 그 기자가 세입자가 나쁘다는 거를 굳이 알리고 싶어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이상한 법이라는 걸 굳이 알리고 싶어서 이 팩트를 왜곡해서 세입자가 말 바꿨는데도 판결을 세입자 판결을 했다고 일부러 썼겠냐는 거죠. 왜곡은 아니지만 일부분만 보도할 경우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기사죠. 이거는 잘못된 기사인데. 네. 일부러야 모르겠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믿고는 기자 생활 싶어요. 오래 했고요. 네. 오래 하다 보면 오보도 쓰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오보를 썼다는 사실을 기자는 몰라요. 본인이? 그렇지. 누가 소송을 걸거나 지적을 해주지 않는 한. 이제 끝난 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끝난 거 아니 내 나름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할 때는. 그러나 누가 지적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보를 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판결문 받아보고 확인해보고 징그러운 놈들 이게 좀 이제 아니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거지.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수많은 그 법원발 기사들을 어떻게 다 그러네. 그러나 제가 제 경험에 따르면 일부러 오보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야 내가. 그러네. 그럼요. 일부러 오보를 쓰기는. 이거는 근데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된 거죠. 아니요, 단독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단독이 아니었어요. 단독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커피 타임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가 언제 또 커피 한잔 할지는 모른다. 그 사이에 김치영 큐레이터는 김현우 소장님한테 넷플릭스 아이디 좀 빌려줘라. 네. 도대체 요즘 세상에 넷플릭스라는 게 뭔지 모르고 볼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알아요. 뭔지는 알아요. 넷플릭스 하나 보는데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500원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저분을 좀 구제해 봅시다. 뭐 재테크 보험 이런 건 도산데 청취자 여러분 될 텐데 저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넷플릭스 안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있죠.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저 여기서 이 넷플릭스 무리들한테 험한 꼴 당하고 있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김현우 소장 모르는 거 맞네. 예, 알겠습니다. 자, 끝. 네, 뭐 BGM 안 깔아주시나요, 김큐님? 뭘 깔아요, 이거는? 네. 클로징 BGM. 하나, 둘, 셋. 세라레레. 뭐야? 이거. 이진우의 경제 캠프. 빠빠빠빠.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